오전 6시 모든 청소를 마치고 그녀의 작은 휴게실로 돌아왔다. 휴게실은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간이 침대에 걸터앉아 식어버린 죽을 먹었다. 아무 반찬도 없이 그저 죽을 삼켰다. 그녀의 식사는 늘 그랬다. 맛을 음미하는 대신 그저 허기를 채우는 행위였다. 죽을 먹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항상 손때 묻은 낡은 수첩에 머물러 있었다. 수첩에는 그녀가 몰래 관찰한 경영진의 회의 내용, 수상한 재정 흐름, 그리고 의심스러운 데이터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옛 동료들이 개발했던 복잡한 코드들을 나지막이 읊조리곤 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지만 누구도 그녀가 그 코드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막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민지는 회사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젊은 실습생 김지혜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 내용물은 바닥에 고급스러운 카펫 위로 흩어져 있었다. 하필이면 그때 회사 신임, CEO, 이강민 리, 강민요이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강민 CEO는 야심이 넘쳤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경영자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냉철하고 빈틈없었다. 김지혜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재빨리 달려온 경비원이 걸레를 들고 뛰어왔지만 이미 중요한 재무보고서 위로 커피 얼룩이 번져 있었다. 김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이강민 CEO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잔뜩 위축된 김지혜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경비원에게서 걸레를 넘겨받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능숙하게 주워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피 얼룩이 번진 재무보고서를 펼쳤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희미한 잉크 자국 위에 손가락을 스치며 숫자 하나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그 수정은 마치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코드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보고서에 숨겨진 오류를 단번에 파악하고 있었다. 민지는 김지혜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괜찮아요. 실습생님, 누구에게나 이런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김지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위로였다. 이강민 CEO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재무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잠시 만지는 것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단순한 청소부가 자신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를 쥐고 있으리라고는. 그의 손에 쥐어진 나무 팔찌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미래테크 본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신임 CEO 이강민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는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규 사업을 발표했는데 겉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투자처럼 보였지만 민지는 그 프로젝트의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이강민 CEO와 관련된 수상한 재정 흐름과 의심스러운 투자 내역들이 빽빽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이강민 CEO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매수했고 반대하는 이사들에게는 은밀한 압력을 가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최고급 원목 가구와 첨단 디스플레이로 꾸며져 있었지만 민지에게는 그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탐욕과 위선의 기운이 느껴졌다. 민지는 청소부로서 회의실을 정리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강민 CEO는 능숙하게 조작된 재무보고서와 허위 예측 자료들을 제시하며 타이탄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민지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탐욕을 읽어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미래테크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며 주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강민 CEO는 유창한 말솜씨로 이사들을 설득했다. 그의 옆에는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민지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표정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이강민의 계획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감지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지는 이강민의 발표 내용 중 핵심적인 기술적 오류와 재정 보고서에 조작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제로는 회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강민 CEO 개인의 배를 불리려는 음모였다. 이 기술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개발했던 미래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다. 이강민은 그 기술을 알파테크, 알파테크라는 경쟁 회사에 몰래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회사가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던 기술이 저런 탐욕스러운 자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를 막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 신분이었다. 그녀의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남편의 나무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강민 CEO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발표를 이어갔다. 이사회 여러분, 이제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타이탄 프로젝트가 미래테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회 투표가 시작되려 하자 민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대로 타이탄 프로젝트가 승인된다면 미래테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를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김민지는 조용히 회의실 한 구석에서 청소를 이어갔다. 이강민 CEO는 자만심 가득한 미소로 이사들에게 타이탄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유창한 언변은 이사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민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회사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이강민의 계획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그녀의 감각이 감지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인 뉴럴 네트워크 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명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이 칩 기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파테크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민 CEO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조작된 재무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경악했다. 뉴럴 네트워크 칩. 그것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미래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다. 이강민은 그 기술을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알파테크라는 경쟁 회사에 몰래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민지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과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미래테크가 저런 탐욕스러운 자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강민을 끌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말은 이 거대한 이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었다. 이강민 CEO는 이사들에게 마지막 동의를 구하려 했다. 이사 여러분, 이제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타이탄 프로젝트는 미래테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민지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이강민이 보고서를 띄워놓은 메인 디스플레이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손가락이 디스플레이 옆에 있는 작은 패널을 스치듯 건드렸다. 그녀의 오른손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가 순간적으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해킹 능력을 발휘하여 이강민의 발표 자료에 숨겨진 오류를 감지하고 그것을 아주 미세하게 조작했다. 그녀가 조작한 부분은 타이탄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 그래프였다. 이강민이 제시한 장밋빛 그래프 옆에 아주 미세하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훨씬 더 비관적인 그래프가 그림자처럼 겹쳐졌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었지만 민지의 예민한 감각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강민 CEO, 이 그래프 자세히 보면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군요. 회의에 참석한 김진우, 김진우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는 미래테크의 재무 담당 이사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강민 CEO의 막강한 권력과 교묘한 수법에 늘 주눅들어 있었다. 그는 민지가 미세하게 조작한 그래프의 변화를 감지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강민의 계획에 처음부터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이강민 CEO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김진우 이사를 노려보았다. 감히 누가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거지. 그의 눈빛은 민지를 향했지만 민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강민은 김진우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가장하며 비웃었다. 김진우 이사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닙니까 아마. 잠시 디스플레이어의 오류일 겁니다. 사소한 문제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아니면 김 이사님은 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강민 CEO의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진우 이사를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타이탄 프로젝트에 찬성하게 만들려 했다. 김진우 이사는 이강민의 압박에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상황을 회의실 밖에서 문틈으로 엿듣고 있던 실습생 김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민지가 디스플레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후 김진우 이사가 그래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민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따뜻한 그 아줌마의 그림자를 보았다. 지혜는 민지에게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이강민 CEO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 그는 김진우 이사의 의구심을 잠재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민지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청소부가 감히 자신의 계획에 오류를 만들어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민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비열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민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혜운의 놀라운 피아노 연주가 끝난 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민우 회장은 분노에 차서 레스토랑을 떠났지만 그의 비열한 공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혜운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혜운의 빛나는 재능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다. 박 비서, 그 이혜운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샅샅이 파헤쳐. 그리고 박준영이라는 교수도 수상하니 그 자도 함께 조사해. 김 회장은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그는 혜은의 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에게 곡을 팔지 않아 자신이 매장시켰던 무명 작곡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다. 혜은의 삶은 다시 한번 시련의 연속이었다. 레스토랑의 근무 시간은 더욱 늘어났고 그녀에게 주어지는 잡무도 늘어났다. 매니저 이수민은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김민우 회장의 압력은 거대했다. 이수민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 씨, 김 회장님이 당신에게 심한 압력을 넣고 있어. 당신의 어머니가 과거에 그분과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조심해야 해. 이수민은 혜운의 어머니와 김 회장 사이에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박준영 교수는 혜운을 전국 음악 콩쿠르에 참가시키려 했지만 김민우 회장은 콩쿠르 주최 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에게 혜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콩쿠르 규정까지 교묘하게 변경하여 혜운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연주곡 변경 통보는 물론 연습시간 제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무대 변경까지 혜운은 지쳐갔다.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손가락은 물집이 잡혀 쓰라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거대한 권력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도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교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김 회장님의 압력이 너무 강해요. 저 때문에 교수님까지 피해를 보실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엄마가 김 회장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혜운은 박준영 교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김 회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할까봐 두려웠다. 박준영 교수는 혜운의 손을 잡았다. 혜운 양, 자네 어머니는 김 회장에게 자신의 음악을 팔지 않았어. 그는 어머니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고 어머니는 그것을 거부했지. 그래서 김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머니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무대를 빼앗았어. 결국 어머니는 가난과 좌절 속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 이건 명백한 김 회장의 죄야. 자네 어머니는 실패한 예술가가 아니야. 그분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진정한 예술가였어. 자네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박 교수는 혜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된 악보를 건넸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곡이야. 어머니는 이 곡에 자신의 모든 삶과 영혼을 담았어. 자네라면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자네 어머니의 영혼이 이 곡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 해우는 악보를 받아들었다. 악보에는 어머니의 필체와 함께 희미하게 번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꿈이자 김 회장에게 빼앗긴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절규였다. 해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이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콩쿠르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오른손바닥 굳은 살이 뜨겁게 욱신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힘을 일깨우는 듯했다. 콩쿠르 본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해우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는 대로 곧장 낡은 피아노 연습실로 향했다. 그녀는 밤샘 연습을 반복했다. 피아노 건반은 그녀의 땀과 눈물로 젖어갔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악보를 펼쳐놓고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김민우 회장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무대가 단순한 콩쿠르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어머니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전쟁이었다. 김민지 킴민지는 임원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이강민 CEO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녀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그들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는 쉬지 않고 욱신거렸고 남편이 준 나무 팔찌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미래테크의 초심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피고인 김민지 씨, 당신은 청소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경영진을 음해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불분명하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자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강민 CEO의 변호인이 비열하게 말했다. 그들은 민지를 정신 이상자로 회사 기밀을 노린 스파이로 몰아쓰며 그녀의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려 했다. 임원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지야,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해. 탐욕에 물들면 안 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실 안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이강민 CEO의 노트북에서 오가는 데이터, 그리고 임원들의 스마트폰에서 오가는 메시지까지도 빛의 물결처럼 보였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강민 CEO가 알파텍라는 경쟁 기업과 내통하여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인 뉴럴 네트워크 칩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이강민은 타이탄 프로젝트를 빌미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알파테크의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강민의 비자금 장부, 알파테크와의 비밀 계약서,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까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피고인 김민지 씨,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면 저희는 회의를 종결하고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진우 이사와 실습생 김지혜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진우 이사는 민지가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추적하여
이강민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김지혜는 김진우 이사를 돕기 위해 몰래 이강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강민 CEO님, 잠시만요. 저희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진우 이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강민 CEO는 김진우 이사의 등장에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김진우 이사가 자신을 방해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김진우 이사, 지금 대체 무슨 짓이야? 회의 방해하지 마. 이강민 CEO가 소리쳤다. 김진우 이사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손에 들린 USB를 대형 화면과 연결된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이강민 CEO와 알파테크 사이의 비밀 계약서 4본, 비자금 장부의 일부, 그리고 이강민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알파테크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김지혜는 김진우 이사를 돕기 위해 몰래 이강민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모든 증거를 복사해 두었던 것이다. 이강민 CEO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모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증거야. 이 미친 자들이. 이강민 CEO는 발악하며 김진우 이사를 향해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김진우 이사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이진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회의실은 그의 CEO로서의 자질, 그리고 미래테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스치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모든 데이터들이 그의 의지대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비자금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고 알파테크와의 비밀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이강민이 조작했던 모든 재무보고서는 원본 데이터와 비교되며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이강민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보냈던 암호화된 메시지들까지도 자동으로 해독되어 회의실 화면에 띄워졌다. 메시지에는 이강민이 알파테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미래테크의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다. 당신들은 단순히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고 회사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탐욕 때문이었다.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강민 CEO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배신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지가 미래테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임원은 감동에 찬 얼굴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구해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진우 이사가 이강민의 수상한 행동을 미리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강민 CEO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끌려 나갔다. 민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남편의 나무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남편,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미래테크는 당신의 꿈대로 올바른 길을 갈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미래테크의 회장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탐욕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과 미래테크의 정신을 지켜낸 승리였다. 이강민 CEO는 김진우 이사의 증거 제시와 김민지의 능력 발현으로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이강민은 자신의 모든 음모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 청소부 주제에 감히 누가 누굴 속여. 이강민 CEO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김진우 이사의 손에 들린 USB를 향해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부수려 했다. 하지만 김진우 이사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이강민은 분노에 차서 김진우 이사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때 김민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손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게 빛났고 남편의 나무 팔찌는 강렬한 온기를 뿜어냈다. 그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민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화면과 연결된 메인 컴퓨터로 다가갔다. 이강민의 변호인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민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그들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컴퓨터에 연결된 USB 포트에 자신의 작은 장비 미리 준비된 해킹 방지 및 데이터 추출 장치를 꽂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강물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이강민이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을 낚아채듯 끌어냈다. 대형 화면에 순식간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강민 CEO, 그리고 알파테크 최 회장, 당신들의 추악한 비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대형 화면에는 알파테크 알파텍의 최만식 초이만식 회장과 이강민 CEO가 은밀히 대화하는 녹취록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인 뉴럴 네트워크 칩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음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어서 화면에는 이강민이 조작했던 재무보고서의 원본 데이터와 비교 자료가 나타나며 그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심지어 이강민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알파테크와 주고받았던 암호화된 메시지들까지도 자동으로 해독되어 회의실 화면에 띄워졌다. 메시지에는 이강민이 알파테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미래테크의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어떻게... 이강민 CEO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화면에 비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온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최만식 회장의 이름이 언급되자 몇몇 임원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그때 민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이강민과 최만식 회장 사이에
기술 유출 비밀 계약서 4번이었다. 계약서에는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인 뉴럴 네트워크 칩의 모든 정보와 매각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이다. 이강민 CEO, 당신은 단순히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고 회사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탐욕 때문이었다.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강민 CEO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누구를 배신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지가 미래테크에 숨겨진 창업자이자 회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임원은 감동에 찬 얼굴로 눈물을 글썽겼다. 그들은 민지가 자신들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구해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진우 이사가 이강민의 수상한 행동을 미리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강민 CEO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난 뒤였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끌려나갔다. 민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남편의 나무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남편,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미래테크는 당신의 꿈대로 올바른 길을 갈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에 우뚝 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진정한 미래테크의 회장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탐욕과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약자들과 미래테크의 정신을 지켜낸 승리였다. 이강민 CEO의 체포는 미래테크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동시에 김민지 회장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강민은 횡령, 배임, 그리고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권력은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와 공모했던 알파테크 최만식 회장 또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민지 회장은 미래테크의 진정한 수장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녀의 겸손한 잠입 수사와 비범한 능력, 그리고 회사를 지키려는 강철 같은 의지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한때 그녀를 청소부 아줌마로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미래테크의 위대한 어머니, 혁신의 성우자로 칭송했다. 한편 이강민에게 속아 넘어갔던 김진우 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그는 김민지 회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다. 김민지 회장은 김진우 이사의 진정성을 믿고 그를 용서했다. 김진우 이사는 이후 미래테크의 경영혁신 총괄이사로 승진하여 김민지 회장과 함께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재건하는 데 헌신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앞장섰다. 실습생 김지혜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테크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그녀는 김민지 회장의 비서실장 겸 특별 보좌관이 되어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김지혜는 김민지 회장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으며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을 배우고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김민지 회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미래테크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갔다. 김민지 회장은 이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모든 부패 요소를 제거하고 원래의 순수한 비전으로 프로젝트를 재추진했다. 그녀는 미래테크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에게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미래테크 기술나눔 재단 차탄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과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의 연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지 회장은 김진우 이사 그리고 김지혜 비서와 함께 본사의 최고층 라운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피로와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은 평온과 함께 밝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김 이사님, 김 비서님, 두 분 덕분에 미래테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민지 회장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 있는 번개 흉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것은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이뤄낸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남편의 나무 팔찌가 따뜻하게 빛났다. 김진우 이사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리더십과 기업 윤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지혜 비서 또한 눈을 빛내며 말했다. 회장님, 저 같은 실습생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김민지 회장은 자신이 겪었던 편견과 고통, 그리고 남편의 가르침을 공유했다. 김진우 이사와 김지혜 비서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김민지 회장과 함께 미래테크를 더욱 위대한 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 그리고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가족 같은 유대로 발전했다. 김민지 회장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데이터 흐름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빛의 물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세상의 밑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고독했던 삶은 이제 따뜻한 연결과 의미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 김민지의 하루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의 초고층 빌딩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는 거대한 미래테크 본사 건물의 어두운 복도를 조용히 쓸고 있었다. 빗자루가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섬세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얼룩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해왔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녀는 그저 투명한 존재,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겉으로 그녀는 지치고 병색이 완연한 중년 여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사실은 미래테크에 숨겨진 창업자이자 회장이라는 것을.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경영진의 윤리의식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청소부로 회사에 돌아왔다. 밑바닥부터 회사를 다시 살피고 경영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오른쪽 태양에는 희미한 번개 모양 흉터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가 직접 개발하던 핵심 기술의 실험실 사고로 생긴 흉터였다. 그것은 그녀의 빛나는 과거와 숨겨진 천재성을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남편이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직접 깎아준 단순한 나무 팔찌가 걸려 있었다. 남편은 그녀와 함께 미래테크를 창조했던 공동 창업자이자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팔찌는 그녀에게 남편의 꿈과 회사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